아니 중부권은 윤창현밖에 없다. 그러면은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 같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제 한 얘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예, 그 충청권이라는 말보다는 중부권, 중부권.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렇죠. 전북이 이렇게 같이 되는. 예. 충남도는 요즘 경기도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이라는 메가시티 전략보다는 그 문서상에 나와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통해서 얘기하는 중권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이란이안 사만 대안도 좀 많이 만들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중부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대세충충을 다 합치자 한 560만을 뭐 이제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작게는 이제 뭐 대전에 금산을 편입시키자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작게 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대전의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 커뮤니티를 대전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조금 규모가 작은 얘기부터 뭐 대세충충을 다 합치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다 합치는 어마어마한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고 추구할 거냐는 이제 조금 열려 있는 과제고 충분히 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단 12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만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관심을 받을 때 그 과제를 좀 수행을 하는 게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는 정책도 그냥 일부에서 얘기만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관심이 막 가면은 금방 또 해결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밀렸던 숙제하듯이.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됐을 때 한번 문제를 잘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도지사 저기 이완구 지사가요. 옛날에요. 경북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충청남도 지사들이 아니 충청남도 기자들이 경상북도를 가서 이런 뭐 교류도 하고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사실 세종시가 만들어진 건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결정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문서상으로. 그래서 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브리핑을 들으면 그 중부권이라는 말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이냐 중부권이냐 이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잘 전달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주문인 충청입니다. 두 가지인데, 예. 총선기획단에 계시니까 예. 어쨌든 지금 대전 총선 전략이랄까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나 뭐 이준석 신당이 참말 전제를 했을 때 전략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우리 특유에 가 계신데 이게 충청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확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의 두 번째가 수도권 과밀 집중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쉽게 더 지방은 더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메가시티 뭐 이런 예, 것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뭐 신당 문제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문제 같고요. 그래서 뭐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변수가 좀 복잡한 변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좀 가늠하기는 힘들 것 같고 두 번째 그 수도권 과밀 집중에 있어서는 뭐 저는 더 그것 때문에 수도권이 더 비대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라고 하는 그 지역이 경기 북도로 갈지 남도로 갈지 두 개를 나눈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한강 남쪽에 있긴 한데 도대체 이게 내가 경기 남도도 안 어울리고 경기 북도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북도 남도로 이렇게 자른다고 하는 순간 김포 시민들이 그럼 나는 북이야 남이야 헷갈려 있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뭐 어느 쪽에 속하지도 못했으니 이 새로운 안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김포를 어떻게 보고 이런 북도 남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면서 김포 시민들이 갑자기 그러면은 이제 차라리 서울로 가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도권의 과밀화가 된다기보다는 효율화 내지는 어떤 그 행정의 그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편의성을 더 증대시키는 거라고 봐야지 뭐 그것 때문에 수도권이 더 커진다 그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포 시민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나아가서 우리 중부권 뭐 충청권 중부권 말씀을 주셨는데 충청권은 충청권 나름 특히 대전은 대전 나름의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런 그 흐름을 타면서 대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제 그 예. 강원 떠나서 김종민 의원하고 며칠 전에 토큰 증권 그 토론회 관련해서 하셨죠? 예. 그거 하면서 그 제도도 도입을 하지만 이번에 그 공고 쪽이라고 그런다면 저 선거 끝나고 나면 공공기관이 지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큰 은행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공 이전 2차로 도입을 할 때 중구에 아니 저 동구에다가 이제 앞으로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을 따는 걸 볼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금융 시티타운이나 이런 걸 할 때 공공기관 이게 수출입이나 기업은행은 저기 마사예요. 이렇게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 쪽으로 유치할 좀 계획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당내에서 뭐 그런 얘기를 아직은 하기는 조금 이른 것이 벌써 홍준표 시장께서 그 대구로 와라 중소기업은행을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뭐 저 노조에서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일종의 그 A 지역으로 가는 순간 B 지역, C 지역으로 못 가니까 굉장히 실망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조용히 준비를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2차 이전은 이제 총선 이후로 미뤄졌는데 그렇게 해서 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조용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거를 지금 먼저 이거를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먼저 얘기한 사람은 배제될 수도 있어요. 거부감이 심해지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하면 선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면도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 노조에서 뭐 벌써 뭐 대구에 대해서 뭐 엄청난 반감을 표출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조용히 준비를 일단 하고 그리고 왜 이 기관이 우리 대전으로 와야 되는지를 명분을 잘 삼고 준비를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걸 전략을 잘 짠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잘 터뜨려야지 그냥 뭐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무조건 와라 그런다고 좋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얘기들이 오가는 면이 있으나 그거는 그 을지로에 있는 본점만 하나 달랑오는 거예요. 사실은 중소기업은행이 전국에 쫙 퍼져 있습니다. 지점들이 본부도 많고 그리고 여기 대덕에도 와 있고 창공센터 뭐 이런 데도 와 있고 근데 마치 그 중소기업은행이 어느 지역으로 온다고 그러면 마치 뭐 모든 지점이 한꺼번에 다 한 군데로 모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을지로에 있는 건물 하나 본점 하나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의 그 지점들이 하는 역할은 그대로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너무 그게 뭐 과장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좀 딴 얘기고요. 준비 잘해서 명분 만들고 왜 와야 되는지 오면 뭐가 좋은지 밑에서 준비 잘해야 돼서 터뜨려야 된다. 너무 빨리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 더불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정우 시장님도 되고 나서 후보실 때는 좀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구는 대구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전북은 전북은행인데 왜 대전은행이나 충청은행을 도입을 하기가 힘드나요? 그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은행의 개념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운용을 하는 이제 기관인데 이게 소위 상업금융 내지는 기관금융이라고 부르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시켜서 돈을 조달해서 그 기업으로 들어가게 만들면은 이제 시장금융 내지는 자본시장을 기본으로 한 시장금융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융이라도 부르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에게 예금으로 조성된 돈이 대출로 되면 저 은행이고 그리고
펀드나 이런 걸로 조성된 돈이 기업으로 전달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투자금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는 그 예금 대출 금융을 커머셜 뱅크라고 부르고 주식 펀드 이런 걸로 돈이 돌아다니는 건 인베스먼트 뱅크라고 그래요. 예, 투자 상업은행, 투자은행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전투자청 혹은 투자금융이라고 부르는 실종의 투자금융회사가 지금 설립 거의 지금 그 단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생각할 때 자본금 500억에 펀드 한 3천억 정도, 예, 그 정도 일단 목표로 해서 이 투자금융 대전투자금융 가칭 대전투자청을 만들어서 그 돈을 펀드로 모집을 한 후에 우리 대덕밸리를 포함한 스타트업 대전 중심의 스타트업 쪽에 돈이 쭉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투자금융 인베스먼트 뱅크가 이제 1단계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지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제가 벌써 가서 행장님, 회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심사를 받냐면 광역단체, 광역지자체가 그 단계기관, 산하기관으로 투자청을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신기술금융사라고 부르는데 신기사를 만든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예, 하면서 이렇게 없구나. 그래서 중앙정부는 산업은행이나 그런 은행들을 통해서 산업정책을 하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에 맞는 산업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우리 대전이 제일 최초로 이제 신기사, 법적으로 신기사, 겉으로는 대전투자금융 내지 대전투자청 요거를 만들어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정부, 지방 균형 발전 시대에 이제 지방 수준에 맞는 그런 금융 정책 내지 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보고 대전이 제일 앞장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덕밸리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로 이제 예금 대출로 운용을 하는 은행은 그 설립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 2차로 꼭 할 수 있도록 하되 1차적으로는 펀드 한 3천억 정도의 그 대전 투자청 투자금융부터 해서 돈들이 좀 돌게 만드는 게 우선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예, 예. 지금 당 내에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도 계속 뭐 반대하는 입장을 내주신 분들. 그 유정복 시장님이요. 시장이나 뭐 홍석현 대구시장.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현 부지사도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충청도 필요하다. 충청도 다 넣어라, 그런 의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예. 약간 반대를 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이 뉴시티 프로젝트가 이제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단계잖아요. 어쨌든 지역 거점별로. 근데 이제 김포시 서울 편입이 그 첫 단계이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단체장들의 이런 불협화음을 좀 먼저 소화한 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장훈 시장은 이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전에 이제 권한과 조직 뭐 예산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먼저 입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내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제가 위원회 한 사람 중에 전체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전체를 다 꿰뚫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위원회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 그리고 위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또 제언이라든가 생각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한 상태에서 각자 자기의 생각은 쭉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얼마큼 정리가 될지는 뭐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단체장님들의 멘트는 저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로 해보면 관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하고 관심이 많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똑같이 그분이 A라고 얘기하고 B라고 얘기하고 C라고 하는 걸 다 녹여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관심이 많은 문제고 우리가 그 중에 일부라도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있다. 해결의 에너지가 상당 부분 마련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장훈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그것도 그걸 해야 될 입장이고 예를 들어 투자청 하나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 영어로 하면 비클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수단이 그런 것도 자꾸 만드는 것도 분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분권의 개념을 더 확장시키고 더 분명히 만드는 거 하고 지금 제시해 주신 행정구역 개편적 관점 뭐 어떤 군이나 어떤 지역을 뭐 이렇게 금을 새로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뭐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논의하고 2단계로 다 복잡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뭐 그냥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걸로 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충청은 충청 나름의 그림을 조금 더 그리고 또 나름 지역 광역단체들도 나름 또 여러 가지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전 그 예산정책협의회 관련해서 입장을 예. 내셨는데 그 지금 이 예산정책협의회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대전시에서는 의원님 참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예. 실제 참석 안 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 이거 저야 가고 싶죠. 근데 저가 온다고 그래서 7분이 다 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놀랬죠. 아니 황운하 의원님은 저랑 정무위원회 옆에 계시고 뭐 이상민 조승래 의원님은 행사만 가면 항상 옆에 앉아서 악수하고 인사도 안 오고 뭐 장철민 의원님도 뭐 저 동거 행사에서 자주 뵙고 박영순 의원님도 인사 많이 하고 뭐 박병석 의원님 고등학교 선배님이라 의장님 할 때 또 같이 터키도 같이 제가 수행단으로 갔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모두 뭐 어떻게 보면 다 뭐 그렇게 저를 미워하거나 껄끄러워하진 않으시는데 예산정책협의회 그 비례대표지만은 당협위원장인데 오지 말라고 네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산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민주당 시당에서 뭐 성명 비슷한 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섭섭하죠. 뭐 예산이라는 게 뭐 저도 저 추경호 장관님하고도 계속 같이 일했고 뭐 지금 캠프에서 윤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조기용 장관, 조기용 그 캠프 당시 있던 분이 복지부 장관, 원희룡 장관 제가 모시고 이래요. 그래서 뭐 이조 장관도 뭐 입학 동기고. 그래서 장관님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낫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할 준비를 다 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배제를 시키시길래 뭐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저 안 온다고 안 해버리면은 저 온다고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빠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제 좀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7대0 구도인데 7대0 구도면은 좀 힘을 쫙 합쳐서 좀 대전에 뭐 화끈하게 끌어와서 좀 우리 성과를 통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께 뭐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은 좋은 거고 야 너도 와서 좀 같이 끌어오자 이러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근데 뭐 불편하다고 뭐 얘기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뭐 안 보이는 데서 뭐 열심히 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면은 좀 민주당 시당이 조금 좀 아량을 좀 베푸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총선 기획단 소속인데 지금 혁신위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어떻게 논의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혁신위하고 이제 총선기획단하고는 뭐 조금 연결은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총선기획단 다음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공천 전에 이제 총선의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가 의미 그리고 총선의 공천의 그 뭐 원칙이라든가 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해갖고 공관위에 넘겨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위원회의 안과 공관위에 넘길 안에 중간 정도 되는 부분, 즉 혁신위에서 나온 것 플러스 기획단에서 나온 것을 합쳐서 이제 공관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기획단이니까 거기서 좋은 얘기들이 잘 올 거면은 그런 부분을 충청을 대표해서 저희 당에서 혼자 들어갔으니까 잘 좀 그 충청인의 어떤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회대 송민석 기자님. 예예 늦게 안녕하세요. 와서 뉴시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다시 예예. 사실 어제 이제 조경태 위원장 뉴시티 관련 위원회 출범하고 예. 이제 서두로 내세운 게 이제 부산, 광주 이쪽이었는데 사실 노을경 뉴시티는 뻐그러졌잖아요. 그래서 뻐그러졌는데 그쪽을 내세우면서 대전하고 대구가 좀 뒷전으로 밀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없어서 워딩이 이해가 안 가는데 대전과 대구를 잇는 뉴시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좀 처음에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첫 번째 그 부분은 뭐 모두 발언으로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쭉 진행시키겠다라는 거 하고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의 대표로 윤창현 의원이 왔으니까 충청권 뭐 이렇게 주도권 뭐 하면서 또 그런 얘기들도 오갔어요. 처음에 모두 발언 이후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충청권이 뭐 배제돼 있다는 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과 대구 뭐 이거는 조금 저것과 들어도 어떤 뜻이었는지는 좀 정확하게 이해는 좀 하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양산과 김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어제 뭐 그 비공개로 이제 그 언론인들께서 나가신 다음에 비공개에서도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예, 역시 그 진짜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아까도 그 얘기 해주셨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해서 야 이거 막 개인 의견을 막 표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다 이래서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쭉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러거지 누가 결정이 된다 누가 뭐를 결정 이런 게 아니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는 의견이 잘 오가고 다 한번 논의를 이제 해보자. 아직도 하나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그 오늘 아침에 조경태 위원장 라디오 출연하신 거 보니까 이제 예. 뭐 부울경, 대전, 세종, 충남북 이런 대규모 메가시티 개념이 아니라 뭐 부산과 김해, 양산 뭐 이 그렇죠. 정도 그런 거죠. 아니면 어제 이장호 시장도 뭐 대전, 세종, 충남북이 어려우면 대전, 세종부터 먼저 통합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 중앙당에서도 그런 논의가 어제 비공개 자리에서 있었는지 하고 예. 또 하나는 사실 메가시티 논의가 나오는 지역이 충청권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충청권 얘기가 뒤로 좀 쏙 빠졌다는 건 중앙당이 이제 충청 민심을 좀 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그리고 우선 뭐 그 여러 가지 단계 아까도 제가 금산 정도나 뭐 계룡이 들어오는 이런 대전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뭐 그런 단계 그다음에 뭐 부산에 뭐 양산과 김해가 들어가는 뭐 요런 단계가 이제 1단계라면 대세충충이 다 합쳐지는 게 이런 커다란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또 2단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채택이 되고 안 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충청권이 배제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다 살아 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살아 있는 동시에 그 중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채택이 돼서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지 자체가 지금 아직도 전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미리 뭐 속단을 하는 거는 전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님의 의견도 제가 볼 땐 개인 의견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까지 담아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서 이제 던질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안 나오거나 조금 뭐 뒤로 나온다고 해서 뭐 그게 죽어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지금 살아 있고 비공개 세션에서도 뭐 다양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충청권이 뭐 무슨 소외돼 있다든가 뭐 충청권의 어떤 의견이 뭐 뒷전으로 밀렸다든가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열심히 제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말도 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면 그 충남에도 다선 의원들이 몇 명 계신데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그래서 세종시라는 험지로 출마한다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떤가요? 아이고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요새 저 농담삼아 인요한 위원장님의 전화를 안 받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전화를 받으면 그 저 뭔가 좀 뭐 엄청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전화 안 받았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뭐 저 그 정의원님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여기서 할 주제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인유한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자체가 안 온 겁니까? 어떻게?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직접 물어보셔야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당내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쭉 형성이 돼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경우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예, 그거는 어떤 그 혼자만의 결정인 동시에 당 전체와의 관련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힘든 그런 요구들이 막 오가고 막 이러는 타이밍인데 저더러 이렇게 네 생각은 뭐냐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죠. 예, 그거는 좀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인데 여담으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한 달 전에 국감 하실 때 예. 청담도 샴푸 해가지고 인기가 좀 한참 올라가가지고 가시는데 그 검찰청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전에 전 경기도 도지사 할 때 그 법인카드 인명이 사건하고 해서 그 검찰청에다 지금 이첩 중에 있다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한 달 아직 뭐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수사 중인 것 같고. 그러면 액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들어가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이첩 중에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샴푸는 뭐 그거 제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걸 사러 저 2시간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좀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 했더니 얼마 후에 그 샴푸가 매진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약간 뭐 뒷얘기지만은 그다지 뭐 그렇게 그 일종의 뭐 국정감사에서 뭐 조금 이렇게 소품적인 그런 거, 예, 뭐 그런 거는 조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갑질 논란에서도 조금 또 제가 문제를 삼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를 포함해서 그 기프티콘 10,000원짜리 A를 살 수 있게 10,000원짜리인데 A를 살 수 있다. A가 10,000원짜리라서 선물하기로 주면은 10,000원 혹은 그 이상을 써야지 8,000원 쓰고 2,000원 남기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거를 문제를 삼았더니 고치겠다 그래놓고는 1년을 버티더니 이번에 다시 부르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다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A를 받으면 8,000원짜리 B를 사고 2,000원 남겼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이런 그 전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12월 말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약간 가볍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또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예. 뭐 국힘 의원이 이런 것도 하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나름 그런 그 작은 것들이지만 좀 개발을 해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